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교과서 내용대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교과서 조금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할 거예요.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사회 내부에 있는 사회 집단에 대해서 언급할 거기 때문에 교과서대로 안 간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교과서 조금 뒤편에 있는 사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해볼게요. 사회 구조 많이 들어봤죠? 한 번만 더 언급해 볼게요. 하나의 사회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들이 상호작용을 맺는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를 사회 구조가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이 사회 구조, 정형화부터 설명할게요. 정형화. 고정된 형태라는 거예요. 정형화. 고정되어 있는 형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올 때, 차나 지하철, 또는 걸어서 오죠. 그때 여러분들이 교통신호를 지키면서 올 거 아니에요. 빨간 불일 땐 멈추고, 파란 불일 땐 가고, 지하철 문이 열릴 땐 타고, 닫힐 땐 못 타고. 그죠? 또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는 것. 대화를 할 때 우리가 한국말을 사용하죠. 한국말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사회 내에서 어떠한 약속을 만든 거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만들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고 뜻을 붙이자라고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체계잖아요. 우리 한국말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잖아. 한국 내에서는 한국말이라는 걸, 한글을 사용하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정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 내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 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볼 겁니다. 어려운 건 없는데 비교하면서 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보면 됩니다. 먼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부등호로 나타내 본다면 개인보다 사회가 더 중요하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가 이 개인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영향을 많이 미친다 라고 본다면 이런 식의 부등호가 나타날 수 있겠죠. 반대로 개인이 사회를 만들었고 사회는 개인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회는 개인이 만들어낸 일종의 체제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을 중요시 여긴다면 부등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을 간단하게 먼저 보자면, 사회는 개인의 사고를 구속한다. 또 개인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다. 사회는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 즉 사회라는 게 개인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개인은 사회에 구속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고 수동적인 존재다 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이 사회가 더 중요하다 라고 보는 관점이죠. 특히 사회는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법이나 제도, 규칙을 어기면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길 수는 있어. 지각을 한다든지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든지. 하지만 그런 행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거나 제재를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죠. 그런 것 자체도 다 사회 제도의 일부라고. 어겼을 경우 이런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즉 사회 구조는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개인을 통제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개인보단 사회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입장이 있다면, 반대로 개인은 자유의지를 갖고 행동한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이 있고 등교를
하교를 하는 시간이 있고 다 그 틀에 맞춰서 사회 구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자면 모두가 그 틀 안에서 행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등교 시간이 있지만 등교 시간보다 1시간, 2시간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등교 시간에 지각을 한 사람이 있고 등교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사회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행동하는 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은 자유의지를 갖고 행동을 하니까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이다. 사회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들이 살아가는 이 전체를 부르는 게 사회일 뿐이지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뭔가 존재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명목상 존재할 뿐 실제로 존재하는 건 개인이다. 사회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입장을 이름을 붙여보자면 사회라는 건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니까 사회 실제론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건 사회라는 건 그냥 이름만 사회일 뿐이지 명목상의 사회일 뿐이지 크게 뭐 중요하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사회 명목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을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요. 먼저 이 두 가지를 배우기 전에 보자면 이 각각의 두 이론, 두 입장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나누어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개인과 사회를 보는 관점을 가질 때는 개인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론에 치우쳐져서 바라보기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 사회 실제론적, 사회 명목론적 이론을 모두 이해하고 둘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춰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각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그 전에 사회 구조의 특징입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지속성, 강제성, 안정성, 변동성입니다. 지속성, 사회 구조라는 건 지속성을 갖고 있어요. 사회 구조는 구성원이 바뀌어도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라는 사회가 있죠. 학교가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또는 학부모, 그죠? 지역사회. 근데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은 매년 바뀌어요. 매년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죠. 그죠? 근데도 학교라는 게 잘 굴러가. 왜? 계속 전달되어지잖아. 학교의 시스템. 학교라는 사회 구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다음 사람에게 계속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강제성. 구성원들의 의지나 생각과 상관없이 특정 행위를 구속한다는 게 사회 구조의 특징인데 학교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학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지 않지만 수업을 들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화장실이 급할 경우. 화장실이 급해. 하지만 규칙으로 보자면 규범적으로 보자면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갈 수가 원래는 없죠. 근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을 들고 선생님께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고 가는 거죠. 화장실을 가는 간단한 일에도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즉,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구속을 당할 수 있다. 라는 게 사회구조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 안정성. 개인들이 구조화된 행동을 하며 안정된 사회관계를 유지한다. 구조화되었다는 거는 일종의 정형화되었다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여진 대로, 정해진 대로 행동하는 거. 여러분들이 학교를 올 때 등교 시간을 지켜서 오죠. 등교 시간을 지켜야 한다. 학교 규칙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에 혼란을 없애고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수업을 같이 들으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학교라는 시스템을 시간 낭비 없이 같이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죠. 이게 바로 사회
구조의 특성 중에 하나인 안정성이고요. 변동성입니다. 개인들이 구조화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 관계가 변형되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변동될 수 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안정성의 등교 시간을 예를 들었죠. 8시 10분까지 등교다. 8시 10분까지 등교하는 것이 사회 구조의 안정성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보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먼 지역의 학생들이 대부분이야. 등교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야. 그래서 8시 10분까지 아무리 오려고 해도 사실상 힘들다. 예를 들자면 전교생의 3분의 2 이상이 8시 10분까지 못 들어온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안정성이 안 보이는 거죠. 안정성이 안 되는 거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등교 시간을 바꿔야겠죠. 8시 10분까지 못 와. 그럼 8시 10분까지 등교 시간을 하게 하면 안 되겠죠. 늦추는 거야. 8시 30분까지. 즉, 개인들이 구조화된 행동, 등교 시간에 맞춰 등교를 할 수가 없으면 등교 시간이라는 시간 자체가 변형될 수 있다는 거고, 사회 구조가 변동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회 구조의 특징이 있고, 빠르게 할게요. 마지막. 개인과 사회를 보는 관점. 아까 언급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사회 실제론과 명목론이에요. 기본 입장. 사회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게 사회 실제론. 아니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사회 명목론입니다. 사회 실제론에서는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이다. 개인과 개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사회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의 합 이상의 능력, 이상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사회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3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와 반면에 사회 명목론에서는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일 뿐 더 이상의 의미를 갖추지 않는다. 의미를 갖지 않는다 라는 거죠. 개인의 외부에 사회가 존재한다. 실제론이라 그랬죠. 외부에 존재한다는 거니까 외재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그냥 이름만 사회인 거지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다. 그래서 사회는 명목상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입장입니다. 주요 내용. 사회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 여러분의 하루 일상을 살펴보자면 대부분 사회 구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에 반해서 사회 명목론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행동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회 구조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각각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 넘치죠. 사람들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개인의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사회구조나 제도를 파악해야 한다. 전체적인 사회 제도를 파악하면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관점이에요, 이거? 이거 배웠어, 전에. 거시적 관점이죠. 사회 문화 현상은 개인의 의식 심리로 파악한다. 이거 뭐예요? 미시적 관점입니다. 자, 관련 학설. 사회 실제론에 관련된 학설은 우리가 거시적 미시적 이론 배울 때, 관점 배울 때 배웠던 사회 유기체설. 기능론에서 나왔었죠. 기억나야 돼요. 사회는 어떤 유기체와 같다. 그래서 팔다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사회가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개인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학설이 사회 실제론의 기본이 바탕이 된다면, 사회 명목론은 사회 계약설이 기본 학설이 되는 겁니다. 사회 계약설이 뭐냐면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사회나 국가를 형성했다.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통해서 사회를 만들어낸 것이 이 사회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법과 정치를 배운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자세히 배웠을 텐데, 사회 계약설에서 주된 내용은 결국 이거야. 국가나 사회의 주인은 개인이라는 거야. 개인이 국가와 사회가 없을 때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 구조나 제도, 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는 것이지 법이나 제도가 인간에게 어떠한 강제력을 부여하진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식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국가나 사회가 한다면 언제든지 사회를 뒤엎을 수 있다. 왜냐? 개인이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사회계약설이에요. 사회는 계약으로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사회계약설은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입장이죠.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회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사회 실제로는 사회가 중요하니까 사회 제도를 고치면 된다. 사회 명목론은 개인이 중요하니까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의식을 개혁한다. 어렵지 않죠? 자, 한계점. 사회를 중요시 여긴다. 사회 제도 강조하기 때문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의 행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개별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 전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개인보단 전체가 더 중요하다. 일종의 파쇼죠. 파시즘, 전체주의. 그런 것에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것보단 전체를 중요시 여기는 전체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요. 사회 명목론에서는 어떤 사회 구조의 영향을 간과할 수가 있어. 그래도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또 다른 한계점은 개인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 사회보다는 개인을 중요시 여기고 전체보다는 부분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조금 개인주의화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장점도 있어요. 사회 실제로는 사회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에 알맞고 사회 명목론은 반대로 개인의 능동적 행동을 설명하기에 알맞은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러한 이론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째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